어느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산자락에 기댄 듯 차련내 채의 집이 있었고 그 집들마다 또래의 처자들이 하나씩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개나리가 울타리를 타고 피어나고 여름엔 풀벌레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 들녘이 펼쳐졌고 겨울엔 하얀 눈이 마을을 포근히 덮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 그곳엔 은서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죠. 아침이면 부모님과 함께 밥상을 차리고 저녁엔 책상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다듬었습니다. 은서야, 오늘도 면접 준비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그녀의 눈엔 조용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엔 민지가 살았습니다. 민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도시로 나가 몇 년간 카페와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굴러본 덕분에 말도 재치 있고 옷차림도 마을에선 단연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귀향한 상태였습니다. 아빠, 약 드셨어요? 저녁은요? 괜찮다, 민지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쓰면 누가 쓰나요? 민지는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활기찬 그녀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먼 곳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엔 정갈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 수아가 살았습니다. 수아는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재산도 많아 굳이 밖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아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순수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뭐 할 거니? 엄마 그냥 정원 가꾸려고요. 그래, 우리 딸 착하지.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 집과 정원, 그리고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 그곳엔 하연이 살았습니다. 하연은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유창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연아, 마을 사람들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봐라. 엄마, 전 괜찮아요. 제 페이스가 있으니까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송이꽃이 피어있던 마을에 어느 봄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끝자락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귀촌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들이래. 아들도 있대요. 잘생겼다던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30 초반,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평소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귀촌하신 후 가끔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연차를 길게 내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한 달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쉬고 싶었어요.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 처자는 아직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혁이 마을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선 그는 마을 어귀정자 앞을 지나다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대는 은서였습니다.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잠깐 부모님 뵈러 왔어요. 전 준혁이라고 합니다. 전 은서예요. 잘 부탁드려요. 짧은 대화였지만 은서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고 미소가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전 민지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민지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적응 잘 되세요? 심심하진 않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네요. 공기도 좋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었고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은 산책길에 큰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정원에서 누군가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누구세요? 죄송해요. 옆 동네에서 온 준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려고요.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낯선 남자와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수아예요. 정원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아는 가슴이 콩콩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마을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엔 하연이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리 괜찮을까요? 네, 앉으세요. 하연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곁눈질로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인상, 정갈한 옷차림.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자주 와요. 작업하기 좋거든요. 디자이너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하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남자 조금 재미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닷새 만에 준혁은 내 처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처자 모두 그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밤마다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고 민지는 슈퍼에서의 짧은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수아는 정원에서 그를 다시 볼까 기대했고 하연은 다음에 카페에서 마주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로가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남자를 바라보는 네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은서의 시선. 은서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혹시 그를 다시 만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또 뵙네요. 은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면접은 어때요?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은서는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아직 준비 중이에요. 잘 될 거예요. 은서 씨 같으면요. 그 한마디에 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민지의 시선. 민지는 준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슈퍼를 자주 들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네, 이것저것 사러요. 혹시 심심하시면 제가 마을 구경 시켜드릴까요? 민지는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날 오후 둘은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민지는 능숙하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준혁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데. 수아의 시선. 수아는 정원에서 매일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저기 준혁 씨.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아, 수아 씨,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드릴까 해서요. 수아는 손수 만든 매실청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소중히 마실게요. 네. 수아는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이상한가? 하연의 시선. 하연은 카페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또 뵙네요. 네, 여기가 편해서 자주 와요. 저도요. 작업하기 좋잖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하연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였고 하연은 그의 IT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하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하연 씨는요? 저도 없어요.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 재미있어. 이렇게 내 처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로가 경쟁자라는 사실을.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빨랐습니다. 요즘 은서가 산책 자주 나간대. 민지는 새로 온 남자랑 마을 돌아다녔다던데. 수아가 매실청을 줬다면서. 하연이는 카페에서 매일 그 남자랑 있다던데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내 처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슈퍼 앞에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언니, 요즘 준혁 씨랑 친해지셨대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마을 구경시켜줬어. 왜? 은서도 관심 있어? 아니요, 그냥요. 은서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한편 수아는 하연이 준혁과 카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내 처자는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준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내 처자는 각자 다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민지는 능숙하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는 멀찌감치 서서 그를 바라봤고 하연은 무심한 척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내 처자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만이 아니구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 속에 긴장이 섞였고 시선 속에 경계가 담겼습니다.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 씨, 다음에 또 같이 산책해요. 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하연이 차를 건넸습니다. 준혁 씨,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내렸어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가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 처자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소극적인가?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 수아는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마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세상 경험도 없었습니다. 대화도 서툴렀고 표현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아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을 집들 사는 게 가능할까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그냥 마을을 우리 가족이 지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 그런데 정말 그러고 싶으냐? 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네 집에서 땅 매입한대. 다른 집들도 사려고 한다던데. 설마 진짜. 은서네, 민지네, 하연이네 집에 각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귀댁의 집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안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집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판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수아네 집은 진지했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부모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서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다니. 하연의 부모님은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들어보자. 합리적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내 처자는 각자 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민지가 먼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나 민지야. 나와봐. 수아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 못 나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을 왜 사려는 거야? 미안해. 은서도 찾아왔습니다. 수아야, 얘기 좀 하자. 뭐가 문제야? 언니, 미안해요. 하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 이건 비겁한 거야. 돈으로 사람을 쫓아내다니. 난 그냥. 수아는 울먹였습니다. 난 그냥 여기 남고 싶었어. 그 말에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수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 때문이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결국 세 집 모두 수아네 집의 집과 토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은선에는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고, 부모님은
은서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진에는 아버지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선 도시로 가야 했고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연이네는 해외 이주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로 가기로 결정했고 집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고 내 처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다들 이사를 간다고요? 응, 수아네 집에서 다 샀대.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준혁은 내 처자를 각각 찾아갔습니다. 먼저 은서를 만났습니다. 은서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 씨,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민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준혁 씨, 행복하세요. 민지 씨, 전 괜찮아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을 만났습니다. 하연 씨, 프랑스 가시는 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준혁 씨도 잘 지내세요. 하연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은 수아의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저 준혁이에요. 잠깐 나와 주실래요? 한참 후 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그냥 준혁 씨 옆에 있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전 말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밖에 없어서.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알아요. 수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알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 트럭이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안녕, 내 방.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연은 차분히 짐을 실었습니다. 뭐 이것도 인생이지. 새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엔 수아네 집과 준혁네 집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이사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준혁은 며칠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그 일부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수아네 집에서 저녁 초대를 했단다. 전 안 갈래요. 가거라. 그 애도 힘들 거야. 준혁은 마지못해 수아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편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수아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아가 준혁 씨를 좋아합니다. 준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짐작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수아와 결혼을 고려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수아야, 전 괜찮아요. 준혁 씨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수아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다들 떠났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돈으로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 씨, 저를 미워하세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안타까워요. 감사해요.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은서의 차분함, 민지의 밝음, 수아의 순수함, 하연의 당당함.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며칠 후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4통의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은서에게. 은서 씨, 당신의 차분함이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사랑보다는 존경을 느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는 민지에게. 민지 씨, 당신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로 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편지는 하연에게. 하연 씨, 당신의 당당함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 편지는 수아에게. 수아 씨, 당신의 순수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준혁은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준혁도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저 은서예요. 은서 씨,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나도 될까요? 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를 갔지만 준혁의 편지를 받고 다시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준혁 씨, 편지 잘 받았어요. 네, 솔직하게 쓴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은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처음엔 준혁 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한 건 준혁 씨가 아니라 준혁 씨가 저를 봐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 늘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준혁 씨는 제 말을 기억해주고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게 좋았어요. 은서 씨,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전 준혁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려. 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고맙다고 말하려고요. 그리고 안녕이라고. 감사합니다. 은서 씨.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떠났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씨, 저 민지예요. 편지 고마웠어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전 준혁 씨를 좋아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지에서 힘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준혁 씨 덕분에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연에게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준혁, 편지 잘 받았어요. 맞아요. 우린 달랐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삶에 잠깐이나마 설렘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프랑스에서 잘 지낼게요. 당신도 행복하길.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수아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준혁 씨, 편지 받으셨죠? 네, 읽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요. 수아 씨, 전 이제 천천히 배워볼 거예요. 세상을, 사람을, 그리고 제 자신을요.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준혁 씨, 처음으로 제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했습니다. 준혁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 새로운 디자이너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연 씨, 프랑스는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습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1년 후 준혁은 하연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은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준혁 씨. 저는 드디어 취업했어요. 행복합니다. 민지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새로운 일 시작했고요. 두 분 축하해요. 수아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늦었지만 세상을 배우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준혁과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후회가 아닌 성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송이 꽃은 각자의 길을 찾았고 한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행복해졌습니다. 5년 후 준혁과 하연은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준혁 씨, 하연 언니,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은서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왔어요. 은서 씨. 마지막으로 수아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도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내 처자와 준혁, 그리고 하연. 6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도 흘렀습니다. 우리 참 웃기죠? 그러게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을의 핀내송이 꽃은 이제 각자의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